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한국인의 사망원인 1, 2, 3위를 차지하는 암, 뇌, 심장질환, 발병률과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이 3대 질병에 대해서는 준비를 단단히 해둬야 된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더불어서 질병으로 인해서 신체에 장애가 남을 경우를 대비하는 이 질병 후유 장애 담보도 꼭 준비해야 되는 요소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는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 이 3대 진단비와 질병 후유 장애 담보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알뜰하게 가져갈 수 있을지 그 노하우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또 바로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태아 보험은 꼭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전문가의 의견 깊이 파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플랜 119 오늘도 본격적으로 오늘의 순서를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예, 전화 문자를 통해서 오늘도 보험 고민 상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문자 남겨주십시오. 013-3366-0110번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찾고 계셔서 또 필수 담보로 꼽히고 있죠. 3대 진단비, 질병 후유 장애 담보 알뜰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최동원 전문가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최동원 전문가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알고 있을 내용일 것 같은데요. 질병 후유장애, 그리고 3대 진단금, 요거를 이제 좀 알뜰하게 좀 준비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강의를 좀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시작을 할 텐데요. 질병 후유장애란 어떤 것이냐, 요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질병 후유장애란 질병이죠. 내가 아파서 다친 게 아니고, 질병으로 인해서 신체에 장애가 남는 경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장애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3%부터 이제 해당이 되시고요. 3%부터 79%, 80% 이상 이렇게 좀 이제 구분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도표 이제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뭐 이제 여러 가지 부위가 있겠지만, 뭐 이제 뭐 뇌 관련 질환으로 뭐 신체 장애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뭐 이제 눈, 뭐 귀, 입, 그리고 뭐 심장, 그 다음에 뭐 이제 내장기관, 그리고 여러 가지 부위가 있겠고, 뭐 무릎, 이런 부분도 다 이제 뭐 질병으로 인해서 뭐 젊은 친구들보다는 나이가 좀 이제 생기면서 몸이 이제 점점 퇴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있었을 때,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가 남을 수 있다. 라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치매, 이제 이 경증 치매까지도 이제 보상이 된다라는 게 이제 질병 후유 장애 이제 컨셉인데, 질병 후유 장애 그러면 이제 노인성 질환이죠. 뭐 경증 치매부터 보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가입 금액을 이제 얼마를 책정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약간의 치매, CDR 2점 같은 경우에는 가입 금액을 5천만 원 잡으셨을 때 이제 40% 지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2천만 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뚜렷한 치매, 이제 3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천만 원. 그리고 이제 뭐 심한 치매나 극심한 치매일 때는 뭐 4천만 원, 최고 이제 5천만 원까지 이제 치매, 경증 치매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제 뭐 수술을 했는데 위 전절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 가입 금액 5천만 원에 50%인 이제 2,5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입 금액을 뭐 한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좀 작게 잡으시면 뭐 크게 이제 보험금 이제 수령받는 금액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가입 금액은 뭐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뭐 그 제일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발병이 되고 이제 사망률 1위인 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가입을 하셔야 되느냐, 이걸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제 암을 가입을 하실 때는 대장 전막내암, 유방암, 생식기암 모두
일반암으로 분류되는 회사를 찾기. 이제 요런 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예전에 암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는 요런 것들이 다 일반암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다 일반암인데 이런 것들이 발병률이 높아지고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많이 되면 보험회사는 손해율로 이어지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다 일반암이 아니고 안 주진 않지만 소외감. 예를 들어 일반암을 뭐 가입 금액을 1천만 원을 가입을 했다. 라고 하면 요 대장전망내암, 유방암, 생식기암 모두 1,000만 원을 주지 않고 회사에 따라서 뭐 10%인 100만 원 또는 뭐 200만 원, 뭐 어떤 회사는 전망내암은 뭐 100만 원 주겠지만 유방암, 생식기암은 뭐 500만 원 주겠다. 뭐 이런 회사들도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모든 회사들을 다 그냥 일반암으로 1,000만 원을 다 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실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암 수술비, 암 입원비, 항암 치료비보다는 진단금으로. 이제 이런 게 어떤 내용이냐면, 뭐 물론 암으로 인해서 뭐 수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또 수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암 입원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암이 걸렸다라고 하면 뭐 한 달 이상, 2달 이상 장기적으로 입원해서 치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암으로 입원하셔도 뭐 빠른 거는 뭐 한 일주일, 뭐 3, 4일 간단한 암 같은 경우에는 하고 통원 치료를 받으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항암 치료도 마찬가지로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넣게 되면 특약보험료가 이제 생성이 되시겠죠. 뭐 5,000원이 나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확률보다는 그냥 아예 진단금을 더 업을 해서 받으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이제 비갱신형으로 구성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갱신형은 당장은 보험료가 저렴하신데 요게 이제 나중에 뭐 10년 단위로 갱신이 될 때마다 보험료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폭은 한도는 없습니다. 예상안은 나와 있지만 보험회사의 손해율, 물가 상승률 뭐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보험회사에서 뭐 2배를 올려도 되고 3배를 올려도 되고 4배를 올려도 되고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당장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해서 뭐 10년 갱신, 15년 갱신 이런 거보다는 이제 비갱신형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나이가 많으시거나 또는 이제 나는 암보험을 좀 집중해서 보장을 받고 싶다. 뭐 기본적으로 내가 100세까지 가는 암보험이 있는데 나는 한 50대부터 한 70세까지 한 20년 정도만 집중 보장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분들은 뭐 20년짜리 또는 뭐 15년짜리 이렇게 좀 준비하시는 게 좋지만 기본적으로는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유리하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CI 보험은 피해라. 요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은 좀 많이 알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CI 보험이 나는 암보험인데 암도 보장을 해주지만 일반적인 암이 걸렸을 때 지급받기가 좀 까다롭게 되어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암이 어디 부위냐, 종양이 몇 센치냐, 뭐 전이가 있냐 없냐 이런 거를 따져보고 뭐 사망보험금의 50% 또는 80%를 선직으로 해드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암보험은 아니다. 근데 암도 보장은 되지만 암보험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점검을 받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암 다음으로 이제 발병률이 높은 뇌 관련 질환, 심장 관련 질환.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진단비를 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뇌 관련 질환 전체를 보장해드리는 게 뇌혈관 진단금, 그 다음에 이제 허혈성, 심장 관련 질환에서는 허혈성 진단비가 전부 다 보장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뭐 암보험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준비를 하시자. 그래서 요거는 뭐 나중에 내가 나이가 뭐 지금 당장 어린 친구들이 오는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뭐 40, 50, 60 이렇게 됐을 때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그때 가면 병력사항 때문에 가입할 수 있는 금액도 제약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만기는 지금 딱 정해져 있습니다. 100세 만기. 그러면 이제 가입을 뭐 20대에 하느냐, 30대에 하느냐, 40대에 하느냐. 내가 20대 때 가입하면 보험료가 뭐 5만 원이다. 그럼 30대 때 가입하면 8만 원이다. 40대 때 가입하면 12만 원이다. 예를 들어 이렇다면 만기는 정해져 있고 납입하는 기간은 똑같다. 그럼 총 납입하시는 돈은 20대 때 가입을 하시는 거, 만기는 똑같고요. 제일 적고 그 다음 많고 제일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보험료 좀 저렴하고 병력 없으실 때 준비를 하시는 게 유리하실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CI 보험도 당연히 요거는 뭐 뇌 관련 질환, 심장 관련 질환도 보장을 일부 해주지만 100%는 다 해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뭐 도표 이제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 이제 뇌 관련 질환 진단비를 이제 100으로 본다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제일 많은 게 이제 뇌경색증,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증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뇌출혈이죠. 뇌출혈이 약 한 9.5%. 그래서 뇌출혈하고 요 두 개를 해주는 게 뇌졸중.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뇌 관련 질환 중에서는 제일 많은 게 발병률이 높은 게 이제 뇌경색증이기 때문에 뇌출혈, 뇌경색을 해주는 뇌졸중은 준비를 하시는 게 꼭 필요하실 것 같고, 난 뇌 관련 진체 전체를 다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뇌혈관 진단비를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제 제약이 있습니다. 보통은 뭐 20대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까지, 30대 같은 경우 2천만 원, 그 이상은 보통 1,000만 원, 뭐 나이가 들수록 500만 원, 6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한 살에도 어렸을 때 뇌혈관 진단비를 좀 많이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뭐 내가 뭐 요런 것들 뭐 2% 요런 것들이 걸렸을 때는 뇌졸중도 보장이 안 되시기 때문에 뇌 관련 전체 보장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뇌혈관 진단비를 꼭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인데, 보통은 이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모두 이제 다 되어 계시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급성 심근경색증, 그럼 심장 관련 질환 중에서는 채 10%가 되지 않고, 이제 제일 많은 게 이제 협심증인데,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성 심근경색증에서는 보장을 안 해드리기 때문에 협심증, 그다음에 뭐 만성 허혈성 심장병, 전체적으로 다 심장 관련 질환 보장을 받으시는 거는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좀 어린 친구들은 가입 금액을 좀 많이 잡아드릴 수 있고, 나이가 올라갈수록 가입 금액이 좀 낮다 라고 보시기 때문에 이것도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유리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좀 이제 가입 대상이 되시겠느냐, 뭐 기본적으로는 나는 보험이 있는데 뭐 이제 실비만 좀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 이제 대상이 되실 것 같고, 기존의 보험이 만기가 짧거나 이제 갱신형인 분들. 그래서 예전의 상품들은 나는 뭐 이것저것 보험이 있는데 만기가 뭐 70세 만기다, 80세 만기다. 요즘 평균 수명이 거의 이제 뭐 100세 이상 또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만기가 짧거나, 나는 보험이 있는데 다 갱신형이다. 그럼 가능하시면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요것만 이제 준비되어 있는 분들. 그래서 보통은 물어보시면, 난 보험이 다 되어 있습니다. 뭐 다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증권을 보면 뇌출혈, 뇌 관련 질환 중에서 뭐 한 10%가 안 되는 뇌출혈만 되어 있다던가, 또는 뭐 급성 심근경색만 되어 있다던가, 이런 분들은 뭐 뇌 관련 질환을 발병했을 때, 심장 관련 질환을 발병했을 때 내 보험에서는 충분히 보장을 못 받으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좀 준비 대상이 되실 것 같고, 나는 뭐 CI 종신보험에 있는데 나는 보험이 이거 하나면 다 된다라고 했다. 그런 거는 약간 이제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내가 좀 이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좀 가입하고 있느냐, 이런 분들도 좀 대상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질병 후유 장애가 지금 이제 없거나 만기가 좀 짧으신 분들, 그러니까 만기가 이제 질병 후유 장애 같은 경우는 만기에 따라서 보험료가 굉장히 편차가 크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 이제 있지만 만기가 좀 짧은 분들은 좀 저렴하게 만기 좀 긴 거를 약간 보완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상품적인 이제 특징을 살펴보면, 이제 일반형, 이제 이 상품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무해지 환급형으로 이제 표준형보다는 한 30%에서 40% 정도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암은 최대 1억까지,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도 최대 3천만 원까지. 뭐 이제 나이별에 따라서 이제 좀 금액,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좀 차이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질병 후유 장애는 이제 최대 7천. 요것도 나이에 따라서 조금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각종 수술비라던가 뭐 입원비 같은 경우도 난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좀 부과를 하셔서 뭐 진행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플랜을 한번 그냥 이제 기본적인 플랜을 짜봤는데, 요거는 이제 진단비, 나는 뭐 질병 후유 장애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진단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전막내암, 유방암, 뭐 자궁암 이런 게 다 이제 일반암으로 들어가시는 게 2천만 원. 그 유사암이라고 해서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요 네 가지는 1,000만 원입니다. 이게 보통 회사들이 2,000만 원의 10%인 200만 원 또는 좀 많이 주는 회사가 400만 원이신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사함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을 해드리고요.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 뇌졸중 진단비 1,000만 원, 그 다음에 허혈성 진단비 1,000만 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1,000만 원. 그래서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진단비.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뇌경색이 왔다라고 하면 이렇게 두 개에서 이제 2,0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급성 심근경색, 허혈성 진단비. 그러니까 급성 심근경색증이 왔다. 그럼 이것도 합쳐서 2,000만 원. 사망보험금은 이제 5,000만 원 기본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보험료는 요 상품이 이제 뭐 납입 면제도 있고 좀 이제 길게 내신다는 가정하에 30년 납 비갱신형으로 이제 100세 만기시고요. 보험료는 이제 20세 여성분이 이제 2만 원, 22,000원, 30세 여성분이 29,000원, 40세 여성분이 36,000원, 50세 여성분이 42,000원. 그래서 한 2만 원대에서 3, 4만 원대 정도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일반암이라던가 유사암, 뇌혈관 뇌졸중, 급성,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이게 다 들어가시는 게 보험료가 이렇다. 남자분들이 좀 비싸죠, 보험료는. 그래서 20세 남자분이 29,000원, 30세 남자분이 37,000원, 50세 남자분이 5만원, 50세 남자분이 68,000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나이가 한 살에도 어렸을 때 가입을 하시는 게 유리하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저희가 보여주고요. 40대, 50대, 60세까지도 뇌혈관 허혈성은 1,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아까는 이제 진단비 위주로만 좀 플랜을 짜봤고요. 요거는 질병 후유장애 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보장을 좀 짜봤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반암 진단비는 이제 1,000만 원, 유사암은 이제 요거에 이제 최대 50%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500만 원, 3%부터 질병 후유장애 내시는 게 3,000만 원, 상해 사망. 그래서 요 진단비는 이제 100세,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는 90세. 질병 후유장애가 80세 만기를 하시느냐, 90세 만기를 하시느냐, 100세 만기를 하시느냐 따라서 보험료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80세는 저렴하지만 만기가 좀 짧고요. 100세는 좋지만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거기에 이제 절충안을 찾는 게 이제 질병 후유장애는 90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0년 나 100세 만기로 20세 여성분이 25,000원, 30세 여성분이 32,000원, 40세 여성분이 41,000원. 요거는 질병 후유장애는 특이하게도 여성보다 남성이 보험료가 좀 쌉니다. 보통은 뭐 암이라던가 뇌, 심장 이런 것들은 더 비싼데 남성이 20세 남성분이 여성보다 좀 싸게 21,000원, 30세가 27,000원, 40세가 36,000원. 그래서 나는 진단비가 잘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질병 후유장애 플랜으로 좀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이제 100세 만기 이제 비갱신형 이제 가입 조건이시고, 질병 후유장애는 이제 90세 만기다라는 걸 이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무해지 보험으로 보험료가 한 30~40% 정도 저렴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드렸지만 전막내암, 유방암, 자궁암 모두 일반암으로 100% 다 보장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 시에는 전체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내 보험, 갖고 계신 보험 증권 한번 보시고, 나는 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뭔가 좀 이제 추가로 뭐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좀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질병 후유장애와 3대 진단비를 어떻게 하면 알뜰하게 준비할 수 있을지 최동원 전문가께 들어봤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증 생기신 분들 저희에게 전화,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강의 내용 정리하고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합니다.
예,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확인하셨다시피 태아보험은 꼭 준비하자인데요. 아이를 가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태아보험입니다. 아이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태아보험을 준비하는 게 좋다라고 조언을 하시는데 태아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 나눠보는 시간 오늘 가질 거고요. 전문가님, 태아보험에 꼭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일단 먼저 필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 아기들이 그 무슨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보험을 들어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뱃속에 있을 때 일시적으로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 100살이 됐든 30살이 됐든 이렇게 설정을 해놓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아기들이 뭐 간단하게 뭐 5명 중에 1명 꼴은 뭐 황달을 앓고 태어나잖아요. 혹은 뭐 10명 중에 1명은 천식을 앓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랬을 때 아프게 태어나면 추가적으로 보험 가입이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아기들은 보험이 없는데도 뭐 감기로도 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 또 계속 보험을 가입 시기가 딜레이 되다 보니까 저는 뱃속에 있을 때 태아 때부터 준비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아보험을 준비하기는 하겠는데 언제까지 준비해야 좀 안전한 거예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고 계시는 게 22주 전에는 태아보험을 꼭 들어라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시거든요. 네, 한 5개월 정도 지났을 때요. 예. 그렇죠. 근데 22주 이전에 준비를 하셔야 그 선천 이상 특약들이느라 혹은 신생아들이 막 그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들을 넣을 수 있는 건 22주 이전인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그 가입 시기는 사실 우리가 큰 검사들은 총 3번 정도 하거든요. 1차 기형아 검사, 2차 기형아 검사, 그리고 정밀 초음파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런 큰 검사들의 좀 이전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태아보험 그러니까 어린이 보험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큰 고민거리가 바로 보험료인데요. 보통 30세 만기, 100세 만기 중에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전문가님 어때요? 일단은 예전에는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요. 30세 만기이신 분들은 요즘에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100세 만기로 지금이라도 아기가 건강했을 때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보험료가 예전에 비해 너무 많이 비싸지다 보니까 100세 만기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뭐 30세 만기만 일단 우선적으로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100세 만기가 당연히 보험 기간이 기니까 좋을 텐데 좀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우시다면 30세 만기를 선택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다만 여기에 있어서 의료 실비 부분만큼은 반드시 100세 만기로 좀 가져가셨으면 해요. 태아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태아보험에 가입할 때 뭐 팁 같은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팁. 일단은 먼저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만기 환급금은 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보험이든 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100세 만기로 이제 보험을 준비했을 때 아기는 지금 0살이겠죠. 태아는. 그랬을 때 100년 뒤에 돌려받는 돈이니까 물가는 상승하고 이제 화폐의 값어치는 떨어지는 걸 감안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만기 환급금은 절대적으로 없어야 된다. 일단은 요게 간단한 팁이고 그리고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 요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기들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100세 만기로 구성 시에 갱신되는 횟수가 가장 많은 나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 이렇게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팁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입원 일당이라는 특약이 있어요. 요즘에는 좀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서 성인분들은 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아기들은 진짜 단순한 감기로도 입원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병원에 정말 자주 가죠. 그렇죠. 그리고 아기들은 또 아기들이 이제 면역이 좀 약하다 보니까 병실을 또 그 6인실 이렇게 다인실을 쓰다 보면 또 2차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까 상급 병실 사용하시는 그 어머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원 일당 특약은 제가 봤을 때 소소하게 조금이라도 같이 준비하는 게 좀 팁일 것 같네요. 태아보험에 가입할 때 어떤 중요한 팁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만기 환급금이 없어야 되고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해야 되며 여기에 입원 일당 특약은 있는 게 좋다. 소소하게라도 있는 게 좋다라는 조언을 하셨습니다. 앞서서 태아보험의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되면 30세 만기도 괜찮다라고 하셨잖아요. 보험료 좀 구체적으로 봐주세요. 일단은 예전에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태아보험 보통 얼마 정도 내세요?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면 100세 만기로 든든하게 좀 준비했을 때 6만 원?
뭐 비싼 분들은 7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입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보험료가 너무 많이 인상이 됐어요. 그때처럼 설계하면 지금 뭐 10만 원도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이랑은 뭐 내 보험이랑 사실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오늘날 기준으로 가장 많이들 선택하시는 그 금액대가 30세 만기로 하시는 분들은 뭐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이 사이에 준비하시는 것 네. 같고 100세 만기로 하시는 분들은 뭐 8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도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가장 좋은 보험은요. 나한테 좀 알맞는 보험료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태아보험도 물론 중요하지만 태아보험보다 우리 어른들, 부모들의 보험이 더 우선적으로 저는 튼튼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딱 이게 정답인 보험료는 없겠지만 통상적으로 많이 4, 5만 원 혹은 뭐 10만 원 정도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병욱 전문가님, 여러 보험사의 상품들을 비교해서 이렇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주고 계신데 특별히 지금 좀 유용한 회사의 정보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방송 중이라 상호명은 좀 언급하기 제가 이니셜로 좀 말씀드리자면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H사거든요. 근데 H사가 예전에 좀 비해 손해율이 좀 많이 높아졌는지 보험료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H사도 물론 좋은 상품들이 있지만 요즘 H사보다는 뭐 K사, M사 요즘에 M사도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 상품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너무 브랜드만 보기보다는 정말 실속 있게끔 요즘에 인터넷 맘카페 이런 것들 보면 비교도 워낙 잘하셔갖고 이런 것들을 좀 요리조리 잘 살펴보셔서 자기한테 맞는 상품을 좀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아보험은 꼭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는데 궁금증 생기신 분들 전화 문자를 통해서 남겨주세요. 저희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손자, 손녀를 위해서도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조병욱 전문가와 함께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보험 고민들을 해결해 나갈 거고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지금 보험을 2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 준비가 된 건지, 그리고 제가 이제 40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노후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게 좀 더 필요한 건지, 연금보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그러세요. 시청자님 지금 건강하신 편이세요? 네네. 약 드시는 거나 그런 건 없으시고요. 네. 저희 보내주신 증권 미리 봤는데 2013년도에 2건의 보험을 가입하셔서 유지를 잘 하고 계시네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 보험을 보장이 잘 돼 있는 건지 좀 봐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전문가 연결해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교보생명 여성 CI 종신보험과 메리츠화재에서 알파플러스 보험을 각각 준비를 하셨고요. 보험료는 한 달에 24만 4천 원 납입을 하고 계십니다. 문의사항 볼게요. 40대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들 보장이 어떤지 노후 대비도 하고 싶다. 연금에 관한 니즈도 비치셨습니다. 저희 최동원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보니까 2013년도에 한 5년 전에 2건의 보험을 준비하셨더라고요. 네. 하나는 이제 교보생명 여성 CI 종신보험을 준비를 하나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 보험, 요게 아마 실비보험이실 것 같은데, 요거 좀 아시는 분이 이렇게 요렇게 2개를 하면 좋다 이렇게 좀 짜주신 건가요? 따로 이걸 이제 가입을 한 거예요. 네, 따로? 그러니까 다른 분 한 분, 그러니까 교보생명 거 하나, 따로 메리츠화재 거 따로 이렇게? 네. 그래요. 이게 지금 이제 여성 CI 종신보험이 이제 어떤 건지 좀 그때 들으신 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실비는 하나 있다.
있다. 네네. 있고 한 거 빨고 이제 종신, 연금 이랬을 때, 네네. 그러니까 뭐 잘 알지 못하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연금보다 네. 종신은 이제 보장도 받고 연금처럼 그런 것도 있다라는 안내를 받아서 네네네. 솔직히 세세하게 일일이 다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그냥 그 포괄적인 안내만 이게 좀 제일 좋다 뭐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들은 거라서.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이런 이제 여성 CI 종신 보험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혹시라도 큰 병 걸렸을 때 뭐 암이나 뭐 내 심장 걸렸을 때 뭐 그 주계약이 보니까 5천만 원 되어 계신데 주계약 5천만 원에서 이제 50%를 선 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2,500만 원으로 치료비를 쓰실 수 있고 나머지 이제 2,500만 원은 이제 나중에 사망보험금 이런 것들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또는 이 보험이 이제 연금전환 특약이라는 것도 있어요. 내가 혹시라도 아프지 않거나 나중에 혹시라도 뭐 난 연금으로 전환하겠다. 그럼 이제 연금 전환으로 이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어떤 게 좀 이제 문제점이 있냐면 일단은 이제 이런 종신보험료 이런 것들은 이제 이제 사업비라고 하죠. 보험회사에서 가져가는 돈들이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연금보험보다 뭐 한 2배 이상, 3배 이상 다 떼고 나서 나머지 것들을 이제 연금에 이제 공시이율 연금이나 아니면 또는 뭐 변액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연금 수령액을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좀 문제점인 거는 혹시라도 내가 뭐 이거는 뭐 아팠을 때 혹시라도 뭐 암이라던가 아니면 내 심장 관련 질환이 발병이 됐을 때 사망보험금의 50%를 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청구를 해보면 뭐 물론 주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왜 그러냐면 회사마다 좀 약관이라는 게 있어요. 보험회사 약관 뭐 책자로 대부분 되어 계신데 일반 분들은 대부분 안 봐요. 저도 이제 두꺼워서 용어도 되게 어렵고 안 보시는데 뭐 CI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선지급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암이라는 병이 정말 큰 병이잖아요. 제일 큰 병인데 그럼 암이 진단을 받으면 주셔야 되는데 약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암을 주겠지만 얘가 부위가 어딘지 얘 종양이 센치가 있습니다. 종양 센치가 뭐 얼마인지 또 이게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다 따져보고 주겠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암은 의사가 이 사람은 암입니다 라고 진단을 내려주면 받는 건데 이거는 그렇게 좀 받기를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병원비를 써야 되는데 물론 이제 실비보험이 하나 있으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치료비를 나오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뭐 간병인을 쓴다던가 뭐 여러 가지 뭐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거를 이런 진단비 갖고 쓰셔야 되는데 그걸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민원도 굉장히 제가 지금 종신이 있고 실비가 있는데 만약 이 종신이 없고 실비랑 만약에 다른 거를 연금 말고 어떤 보험 내가 만약에 아플 걸 대비해서 그때는 어떤 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플랜을 짜드릴 때는 물론 뭐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나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사망보험만 하는 별도로 하는 수 있는 상품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망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크게 아팠을 때 그러면 이제 암이 걸리면 그냥 진단받으면 얼마 주겠다.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암,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강의도 해드렸던 이제 뇌혈관 질환, 뇌졸중 질환 그리고 뇌 관련 질환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심장 질환. 뭐 이제 급성 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이렇게 암, 뇌, 심장 진단받으면 주는 범위가 넓은 회사로 100세까지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뭐 플랜을 제가 한번 뭐 짠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일반암, 뭐 여성암 다 포함해서 4천만 원, 그다음에 이제 소외감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기타 피부암 1,000만 원, 그다음에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1,000만 원, 거기 플러스로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은 추가로 2천만 원. 거기에 뭐 상해질병 수술비, 34대 수술비 이렇게만 구성을 하시면 물론 납입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납입 면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30년 납 비갱신형 100세 만기 이렇게 하시면 보험료 대략 한 7만 원 정도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20만 원이라는 돈을 지출을 했을 때 나는 뭐 사망도 보장받고 연금도 보장받고 질병도 보장받고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뭐 묶어서 뭐 해주는 상품이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20만 원을 냈을 때 나한테 이제 돌아오는 효용성은 굉장히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런 이제 진단금 한 7만 원대 선에서 암도 지금 뭐 전에 거보다 훨씬 더 많아졌고 범위도 넓어졌고 각종 수술비도 들어가시고 7만 원 그럼 나머지 13만 원이라는 돈이 생기시잖아요. 원래 2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내셨다라고 하면 그럼 뭐 13만 원 갖고 내 노후를 위해서 그냥 연금보험 같은 거 준비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처음에 이제 여성 이제 종신 이거는 아플 때 받지만 만약에 안 아프면 연금처럼 전환 이렇게 받는 걸로 돼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사람이 심리가 이제 금액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혹했던 것도 아플 걸 대비하지만 만약에 안 아플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을 내가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거를 그때 들었던 건데. 네네. 그러면 기존 보험을 이렇게, 그러니까 질병에 대한 혜택이 있지만 다시 전환해서 받을 수 있는 상품과 아니면 그냥 질병에 대한 혜택만 있는 상품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네. 그 전환하지 않고 그냥 질병에 대한 혜택만 있는 상품이 훨씬 더 효율 가치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제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론 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도 많이 차이가 있겠지만 내가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는 목적에 맞게 준비를 하시는 게 맞는데 내가 보험을 1차적으로 준비하는 건 뭐 실비보험. 내가 혹시라도 어떤 병이 왔을 때 어떻게 다쳤을지 모르기 때문에 실비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거고 암 뇌 심장을 준비하시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실비에서 병원비는 나오세요. 치료비는 지금 2013년도면 90% 그러니까 치료비는 나오시는데 기타적으로 내가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상급 병실을 쓴다던가 간병인을 쓴다던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이제 100% 다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진단비를 갖고 내가 생활을 하신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걸리는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시라는 거죠. 진단비로. 그래서 이거를 받아서 내가 몇 천만 원이 생겨서 이거를 뭐 다른 쪽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내 치료를 위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일 많이 걸리는 3대 진단, 거기에 이제 수술비 같은 거를 같이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혹시라도 문제가 없었다, 안 아프다, 라고 하면 이제 보험이라는 제도 자체는 뭐 안 아프신 분들도 있고 다 아프면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안 아프신 분들 이런 보험료를 조금씩 걷어서 좀 아프신 분들을 도와준다, 이런 개념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 나는 평생 살면서 난 안 아프실 자신 있어, 확신해 라고 하면 보험을 안 하셔도 되겠지만 그게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나는 돈을 모을래,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난 10만 원씩 아까우니까 10만 원씩 모을래,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혹시라도 보험이라는 건 가입을 하고 뭐 바로 내일 또는 뭐 1년, 2년 후에 다쳤을 때 병원비가 몇 천만 원 나왔다. 이거를 내가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만 내면 충분히 치료비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한 달에 예산을 갖고 있었을 때 20만 원을 나는 예산을 갖고 있다. 그러면 좀 혹시라도 큰 병 걸렸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 나머지는 연금보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구성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시청자님. 예,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 문의 주십시오. 그때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예, 다음 분도 대기를 하고 계셔서 상담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저희 두 번째 시청자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보험을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예. 가입하고 나서 계속 안 봐가지고 별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 보다 보니까 예. 그때는 잘 가입한 것 같은데 뭐 갱신도 좀 많은 것 같고 네. 좀 그리고 그 보장 내용이 그렇게 충분한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좀 궁금하거든요. 그때 가입하고 나서 너무 안 봐가지고. 그러셨어요? 네. 지금 이렇게 보험 점검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 옆에 아시는 분이 예. 뭐 좀 추가로 하는 게 어떻냐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이래서 네네. 그 전에 제가 좀 다시 한번 알아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 아프시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예, 따로 뭐 아픈 데는 없어요. 네. 시청자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32이요. 32이시고 네. 저희 보내주신 증권을 미리 받아봤는데 총 2건의 보험 있으신 거 맞으시죠? 삼성화재에서 가입이 돼 계시던데요? 예, 둘 다 삼성화재 거예요. 네, 저희 조병욱 전문가 연결해드릴 거고요. 아마 전문가께서 몇 가지 더 질문을 하실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대기해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보겠습니다. 삼성화재에서 새시대 건강 파트너 보험, 또 올라이프 슈퍼보험 이렇게 2건의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가입 시기가 2008년, 2011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가입을 하셔서 유지를 잘 하고 계신 시청자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문의사항 볼게요. 올해 32살 되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보험 잘 가입이 돼 있는 건지 보장 내용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조병욱 전문가 연결해 드릴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보내주신 증권 제가 잘 봤고요. 삼성화재 2개 상품 있으시더라고요. 네, 일단 먼저 그 납입 기간이 30년인 74,790원. 새시대 건강 파트너 보험 하나 있으시고, 그리고 삼성화재 올라이프 슈퍼보험, 요거는 월 납입 보험료가 한 6만 원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한번 살펴봤는데, 먼저 일단 삼성화재 새시대 건강 파트너 이 보험에는 의료 실비도 같이 탑재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의료 실비뿐만 아니라 뭐 소소하게 다치거나 뭐 골절이 됐을 때 보상을 받는 상해보험도 있으셨고, 그리고 실비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3대 질병, 암, 뇌질환, 심장질환, 요것도 다 되어 있고, 배상 책임까지, 그리고 소소한 질병, 뭐 수술비라든지, 요런 게 종합적으로 구성들은 잘 돼 있으셨어요. 근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의료 실비도 괜찮고, 뭐 배상 책임, 상해 골절, 질병 수술비 이런 거 다 괜찮은데 첫 번째 문제점은 이게 지금 32살이라고 하셨는데 비교적으로 나이가 젊으신데 갱신형으로 가셔가신 게 너무 아쉬워요. 갱신형이라 하면 뭐냐면 지금은 보험료가 적지만 3년마다 보험료가 계속 인상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암, 뇌질환, 심장질환은 보험료가 비싼 항목들에 속하다 보니까 지금은 저렴하시겠지만 정말 나중에는 보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겠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면 뇌출혈로 준비가 되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 삼성화재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뇌출혈까지만 이제 가입이 안 되는 상품인데 사실 뇌출혈보다는 뇌경색증까지도 보장이 되는 뇌졸중으로 가져가시는 게 좀 더 낫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구성은 좋았는데 요건 조금 이렇게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보험 이거 삼성화재 올라이프 슈퍼보험 있으시잖아요. 요거는 보험료를 딱 그 6만 원 정도 내고 계시는데 사실 이 6만 원 대비해서 봤을 때 이거 보장이 암진단금 500만 원, 뇌출혈 1000만 원, 심근경색 1000만 원이거든요. 근데 가입한 시기 뭐 2008년 정도라고 봤을 때 대체적으로 나이가 되게 굉장히 젊으셨을 때 준비했던 내용인데 6만 원이라는 보험료 너무 비싸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5천 원이면 짤 수 있는 특약이거든요. 이때 나이 가입 시점의 나이로 봤을 때 적립금이 많은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5천 원짜리 보험을 6만 원에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그럼 나머지 5만 5천 원이 보장보험료로 쓰이는 게 아니라 저장되는 적립보험료거든요. 그러니까 배보다 오히려 배꼽이 더 큰 경우예요. 그래서 저는 요 두 가지 삼성화재 상품을 좀 종합적으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그 의료실비 있는 보험 있잖아요. 네, 74,790원짜리는 제가 봤을 때 이거 갱신형인 부분들을 조금 다 삭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건강사항에 뭐 특이사항, 뭐 혈압이나 당뇨 이런 건 없으시죠? 네, 없어요. 그런 게 없으시다면 뭐 3대 질병 수월하게 가입이 가능하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요거 갱신형 부분들을 좀 삭제하시고요. 그리고 좀 과도하게 되어 있는 적립보험료도 좀 줄이면 제가 봤을 때 이거 3만 원 정도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74,790원짜리는 3만 원 정도로 좀 감액을 하고요. 그리고 아래 올라이프 슈퍼보험 이거 있으시죠? 이거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2008년도에 가입하셨거든요. 10년 되셨어요. 근데 여태까지 10년 낸 게 아까울 수도 있는데 앞으로 10년 더 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이라도 이 많은 적립보험료를 정리해서 차라리 뭐 은행에다 예금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손해보험사에 우리가 지금 기존의 보험에서 지금 빠지는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암, 뇌질환, 심장질환이다 보니까 요것들을 진단금을 뭐 넉넉하게 4천만 원씩 준비를 하더라도 32살 여성 경우에 지금 보험료가 한 7만 원 정도면 준비가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존의 거 좀 다듬으면서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뭐 기존의 보험료보다 뭐 3만 원 정도 저렴해질 거고 뇌출혈이었던 부분들이 뇌경색증까지 보장이 되는 뇌졸중으로 바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가장 중요한 보험료 절감되고 비갱신으로 된다. 그래서 저는 요렇게 좀 리모델링 해 가시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시청자님 또 궁금한 거 혹시 있으십니까?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게 그 새시대 건강 파트너에서 그 갱신형만
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세신의 건강 파트너 부분적으로 삭제 가능합니다. 얘는 부분으로 하는 거고 온라이프 슈퍼는 네. 아예 그냥 해지하는 게 나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온라이프 슈퍼보험은 그냥 과감하게 해지하시고요. 요거 감액하시는데 조금 어려움 있으시면 요거 방송 마치고 그 아래에 있는 번호로 한 번 더 전화를 주시면 제가 증권 직접 보면서 어떤 거 부분적으로 어떤 거를 빼는 게 좋겠는지 같이 좀 의논하면서 같이 줄일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나이도 젊고 아픈 데도 없으신데 보장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이해하셨죠? 어떻게 그러게요. 감액을 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게 좋은지 추가적인 내용은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 연결될 수 있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전화 문자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문자 좀 볼게요. 끝번호 1951님께서 주셨는데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저는 58세 여성입니다. 치매보험은 어느 회사가 좋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최동환 전문가님? 어느 회사라기보다는 그 이제 치매보험이라고 보통 나와 있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땡땡 회사에 무슨 치매가 많이 있으신데 보통은 이런 상품들이 경증 치매는 해드리지만 가입 금액을 뭐 200만 원, 300만 원밖에 안 드리고 중증이 걸렸을 때 2천만 원, 3천만 원. 근데 실질적으로는 치매라는 병이 오면 내가 중증으로 시작해서 이제 경증으로 시작해서 중증으로 넘어가거든요. 바로 이제 중증이 오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치매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는 경증 치매를 얼만큼 보장을 해주느냐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치매보험 상품은 경증은 그 가입 금액을 뭐 굉장히 조금밖에 안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증일 때만 많이 해준다. 그렇다면 뭐 어떤 대안이 있겠느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질병 후유장애 담보를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질병 후유장애는 경증 치매일 때 가입 금액의 40%를 보장을 해드리기 때문에 뭐 가령 예를 들어 뭐 질병 가입 금액을 3천만 원을 잡았다. 그러면 경증 치매가 오면 3, 4, 12, 1,200만 원 받으실 수 있고요. 혹시라도 뭐 정말 큰 극심한 치매가 왔다 그러면 3천만 원 다 받을 수 있고 뭐 치매뿐만 아니라 이런 신체 장애에 대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치매보험보다는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활용해서 가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질병 후유장애 담보를 가져갈 수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은 이제 차선책을 찾아야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치매보험 중에서도 경증 치매를 좀 많이 해주는 해준다고 하면 얼마 정도 준비하면 되는 지금은 거예요? 경증 치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해주는 데가 500만 원 해드려요. 좀 되게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500만 원 또는 뭐 거기에다가 뭐 요행 장기 등급 뭐 1에서 4등까지 진단받으면 뭐 이게 정확하게 치매는 그냥 되지는 않거든요. 정확하게 뭐 치매를 진단받았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차선책을 찾는다라고 하면 뭐 치매보험 중에서도 경증 치매 좀 많이 해드리는 회사 거기에 뭐 장기 요양 등급 되는 보험 이렇게 해서 한 2개 정도로 조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알고 싶은 내용은 한 번 더 전화 주십시오. 전문가 연결해 드릴 거고요. 저희 문자 또 보겠습니다. 0172님께서 주셨는데 내용 함께 보시죠.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뇌출혈 말고 뇌졸중 가입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보험방송 많이 보시는 분 같습니다. 조병욱 전문가님. 일단 먼저 한 3년 전만 해도 이게 가입이 불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1년 이내에 뭐 간편 가입 상품들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요즘 워낙 좋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이제 보험을 가입 안 되는 사람은 못 봤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예전에는 뇌출혈도 힘들었었어요. 고혈압, 고지혈증 있으셨던 분들은. 근데 지금은 간편 가입으로도 이거 뇌졸중 준비 가능하시거든요. 가입 금액은 뭐 지금 나이가 안 적혀 있어서 모르겠는데 젊으신 분들은 뭐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하고 나이가 조금 있으시다 분들은 뭐 1,000만 원 정도는 가입 가능한데 간편 가입은 뭐냐면 원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굉장히 면밀하게 좀 따져보는데 그게 아니라 5년 이내에 뭐 암이 없고 2년 이내에 입원 수술력 없고 3개월 이내에 뭐 치료 소견이라든지 뭐 치료가 없었다면 누구나 수월하게 가입이 가능하니까 요거는 무조건 가입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이고요. 방송 끝난 이후로도 여기 계신 전문가와 함께 보험 고민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2가지 참여 방법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서울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013-3366-0110번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플랜 119는 내일도 11시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